총 4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에 대한 그런 문제를 규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상황형, 계산형, 또 지문형 이렇게 총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규정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형이라는 문제는 이 문두에 나와 있듯이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렇게 시작되면 규정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법률 조문을 제시문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자, 보시면 제 땡땡조 이렇게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첫 번째 조문 또는 제 1조 이렇게 부르면서 문제 풀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밑에 보시면 보기 선택지가 기역부터 리을까지 4개가 나와 있죠. 그리고 1, 2, 3, 4, 5에 각각의 기역의 구성들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과연 이 규정, 즉 제시문부터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보기부터 볼 것인가에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보기부터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풀이 요령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 의원이 임시회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집회 요구를 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된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주체가 갑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임시회가 소집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기역이라고 하는 보기는 임시회 소집 주체가 갑 의원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조 제1조의 제3항에 보시면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1항도 보시면 자,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의회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총 2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통령 또는 이 국회의원,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 갑 의원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임시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집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기역이라는 선지는 주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구나 해서 기역이 틀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이 틀렸다. 자, 그러면 이쪽 1, 2, 3, 4, 5를 보시면 1번과 2번과 4번은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과 5번으로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하나하나 독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보기에 있는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이해를 요구할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요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기역을 보고 갑 의원이 집회 요구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위로 올라갔더니 집회 요구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 또는 의회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되는 것이었구나. 아, 그러면 기역은 옳지 않구나. 이렇게 푸는 것이 실전에서의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과 5번으로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자,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이죠. 디귿만 보면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실전적 요령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역이 틀리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자, 니은과 리을을 굳이 살펴보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귿으로 가시면 을 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계속해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 의안은 폐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PSAT 상응판단 법률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자, 국회의원이죠. 이제 의원이 임기가 만료됐어요. 4년 임기잖아요. 근데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할 때 임기 기간 중에 의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안이 의결되지 못했어요. 그냥 방치가 된 것이죠. 계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그 의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디귿. 아,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 끝났으니까 기존에 그분이 이렇게 제출했던 의안은 폐기되겠구나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문을 통해서 마저 이 디귿을 살펴보시면 총 4개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 세 번째 보시면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에 의하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자, 회기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의안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만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 조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회 의원 이런 어색한 말 쓰지 않죠. 실제 법률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죠. 헌법 및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변경을 가해서 출제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여기에 다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서 규정, 단서 조항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단서 규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조부터 4조까지를 빠르게 쭉 보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숫자예요. 여기에 1회, 4분의 1, 100일, 30일 이런 숫자가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단서 규정입니다. 다만이나 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편의상 우리는 단서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앞에 있는 폐기되지 아니한다의 반대 해석상 폐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귿의 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안은 폐기된다라는 디귿이 적절한 선택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두 개를 살펴봄으로써 자, 5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떠십니까?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하지만 선택지 4개를 다 다루진 않고 정답을 고르는 요령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내에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실전적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